네, 국내 정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토픽 두 번째는 이재명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일단 지지율 조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이제 매주 이제 지지율이 발표가 되니까 제가 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에 대해서 그 한 사흘 전에 에버리 리서치가 이재명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긍정평가가 45.6, 부정평가가 50.9. 그래서 데드크로스도 일어났다. 그렇게 하니까는 에버리 리서치는 뭐 우파 여론조사 기관이다, 못 믿겠다, 그런 반응들이 나왔죠, 좌파 진영에서. 그런데 이 미디어 토마토 저 자회사죠. 같은 그 계열사인 뉴스 토마토 의뢰로 발표를 한 데 따르면은 여기서도 이 대선 득표율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 나서 이재명 지지율이 이 좌파 성향의 매체인데도 48.3%가 나왔습니다. 48.3. 대선 득표율이 49.42%니까 그것보다도 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가 48.8. 긍정은 48.3, 부정은 48.8. 그래서 여기도 일종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 하락폭이 상당히 커서 이 긍정평가가 2주 만에 4.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7.0%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조사 기간이 25일부터 26일이니까 26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뭐 혁명 발언, 숙청 발언, 이런 것이 나왔죠. 그리고 이재명이 뭐 AP통신의 표현입니다. AP통신 표현대로 온갖 아첨, 그리고 트럼프를 극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갔죠. 그것까지도 일부분이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정반대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한국 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재명 지지율을 조사를 하니까 59%가 나왔다. 지난주 56%까지 떨어졌는데 2주 연속 떨어졌죠. 그래서 56%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59%가 나왔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갤럽은 전화면접원 조사입니다. 전화면접원 조사는 ARS 조사보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응답자가 지금 이재명 정권 초기인데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계가 할 때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하고 할 때는 자기 속마음을 좀 숨기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어쨌든 ARS건 전화면접원 조사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는 똑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면접원 조사를 하는 갤럽에서 3%포인트가 올랐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5%포인트가 떨어졌다. 30% 나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초로 이거 나온 겁니다. 최근의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보면은 매주 2%씩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다 종합을 하면은 일주일에 2%씩 정도서 막 떨어져서 거의 처음보다 한 20%포인트까지 많게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반등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오늘 갤럽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외교가 나왔습니다. 외교 21%, 응답자 21%가 나 외교를 잘해서 이재명을 지지해.
이 외교가 바로 한미, 뭐 한일 회담도 있었지만 한미 회담이죠. 그래서 외교를 잘해서가 21%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반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갤럽 조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 이거를 물으니까는 도움이 됐다고 한 게 58%, 도움이 안 됐다고 한 게 24%.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정평가자에 대해서 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여기도 1위가 외교입니다. 외교인데 이 비율은 좀 낮죠. 12%. 1위가 외교입니다. 여기도. 2위가 과도한 복지나 민생지원금, 뭐 노동정책 이런 거고. 그러니까 부정평가자도 이유가 1위가 외교, 긍정평가자도 1위가 외교인데, 이 부정평가자가 외교를 든 것은 21%로 그 긍정평가자 12%보다 한 2배 정도 많죠. 그러니 어쨌든 이 이재명의 이번 그 한미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이제 지지율이 좀 이제 반등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론을 호도를 한 결과가 아닌가. 민심을 왜곡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회담이 과연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일단 합의문이 나오지가 않았죠. 어떤 관세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나 아니면은 이 투자 문제에 대해서 합의문이 없습니다. 이 합의문이 없는 데 대해서 용산에서는 너무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거의 궤변이죠. 그러면은 일본하고 회담 때, 또 EU하고 협상 때 전부 다 합의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합의문이 있었던 것이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합의문이 있다는 이야기, 궤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문도 하나 만들지 못할 정도의 그 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좌파 진영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번듯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신뢰관계를 쌓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아니, 지금 신뢰관계, 개인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투자 문제나 그 통상 문제, 그리고 미국 문제,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신뢰관계가 제일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트럼프가 어떤 그 혁명 이야기를 하고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숙청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재명이 입에 침이 바르도록 트럼프를 칭찬을 하고 격찬을 하고 아첨을 해서 분위기를 풀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를 내지 않고, 그때 젤렌스키와 이렇게 회담을 하다가 젤렌스키가 마치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이재명이 쫓겨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회담 성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좌파 지지층에게는 먹히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와, 그 대단한 그 외교력이야. 그 트럼프, 그 깐깐한 트럼프와 가서 회담을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단 말이지. 아, 그거 잘한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계속 그 용산에서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실의 3명의 실장을 다 데리고 갔죠. 이 비서실장까지 갔습니다. 보통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국내를 지키는데, 강훈씨까지 달려갔죠, 미국으로.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3명의 실장을 전부 다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실장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역할 분담을 해서 좌파 매체에 다 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뿐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기성 매체뿐이 아니고 유튜버, 좌파, 극좌파 유튜버까지 이 실장 3사람이 마치 이 임무를 나눈 것처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하는데 그것도 좌파, 극좌파 성향의 매체와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그래야지 지지층들이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뭐 환호를 하고, 그래서 아 정말 트럼프하고도 맞상대를 했구나,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그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강훈식은 오늘만 해도 유튜브 김어준 프로에 나갔습니다. 김어준 프로에 출연을 했고, 위성락은 안보실장은 어제는 JTBC도 굉장히 편향됐죠. JTBC에 이어서 오늘도 CBS, 김현정의 뉴스도 좌파 성향의 이런 매체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무조건 칭송하는데 무슨 뭐 협상 내용,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투자가 지금 1,500억 달러 더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 설명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죠. 그리고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이재명의 외교력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만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이 방송에 나가서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에 숙청, 혁명을 쓰면서 상당히 이제 회담이 불안하게 시작이 됐죠. 그 상황을 전달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놀라지도 않더라,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 담담한 모습이 더 놀라웠다.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론으로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회담 내용이 아니고 회담 분위기, 이재명이 아첨을 하고 극찬을 해서 트럼프를 웃게 만든, 그게 성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훈식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트럼프와 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재명이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판단하신 게 거의 다 맞아 들어가더라.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지금 비서실장이 나가서 좌파 매체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지층들은 그 방송 듣는 건 전부 다 좌파 지지층들이니까 정말 회담이 성공적으로 하고 왔구나, 이렇게 눈속임을 해서 지지율이 조금씩 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강훈식이 그렇게 합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뭐냐? 이재명과 트럼프가 굉장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 내용은 지금 따지지도 않고 김어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위해서 의자를 빼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빼주는 경우는 드물다. 의자 빼주는 경우는 드물다. 의자를 빼줘서 상당히 여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희덕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죠. 위성락도 CBS 라디오에 나가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강훈식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정상이 개인적인 유대나 신뢰나 인간관계를 구축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다. 위성락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자 외교도 지도하는 최고 외교관이다. 그 위치에서 상대 최고 외교관하고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 케미가 맞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존경하는 사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사실 용산에서는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미국 방문하기 전까지 참모들에게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은 자제해라. 가급적 출연하지 마라. 이런 내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 원칙이 있었는데
이번 그 순방 이전에는 방송 출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새 실장 중에서도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번 KBS에 한번 나간 거 외에는 방송 출연을 아예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막 내보내는 거죠. 3명의 실장이 아니 그렇게 어려운 협상을 하고 왔다면은 그 후속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보실장이면은 그다음에 뭐 국방부 관계자들 아니면 그 외교안보 라인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정책실장이 그 중요한 협상을 하고 왔다면은 경제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홍보를 하는데 다 투입된 겁니다. 정상회담 잘 됐어. 그냥 화기애애해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았어.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못하면서. 자, 그전에는 방송 같은 데 출연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바뀌어서 어제 오늘 강훈석, 유성락에 이어서 김용범도 다음 달 1일에 유튜브 매불쇼, 극자 유튜브죠. 매불쇼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 유성락은 31일에는 또 KBS에 출연해서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제 실장급들이 다 출연하고 나면은 수석급들, 실장 밑에 수석들이 있죠. 수석급도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여론을 어떻게 보면은 조작을 하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하다가 오늘 갤럽 기준으로 뭐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일단 믿는다고 전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담의 알맹이는 설명하지 않고 알맹이는 지금 제대로 완성을 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포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회담의 성과가 있었다.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지금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될 3명의 실장을 전부 다 좌파 매체에 내보내서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럽에서 3%포인트가 뭐 반등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